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실 때 특별히 이제 말하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의 한국어 연구소장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어를 배우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어의 어순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모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이런 어려움이 극대화가 되는데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수의 언어가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영어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순의 언어이고요. 이러한 어순을 가진 언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어, 터키어, 몽골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언어들을 모국어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실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순이 같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 주어, 동사, 목적어라든가 한국어 어순이 다른 언어의 이제 모국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거나 읽기, 쓰기를 하실 때에는 이제 한국어의 어순을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바로 생각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제 들을 때 한국어가 들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한국어를 말할 때 빨리빨리 바로바로 생각을 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영어를 배우던 때의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애플, 펜, I, my, me, my 이런 굉장히 간단한 것들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2학년을 올라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을 해버려서 영어의 투부정사라든가 동명사라든가 영어의 어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어린 시절에 엄마 친구는 늘 영어 100점이 나왔는데 그 친구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영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서 계속 읽어대더라. 그러니까 영어 100점이 계속 나오더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영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리 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제가 끝도 없이 읽어대던 그 영어의 소리가 머릿속에 남고 입에 붙어서 영어의 어순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영어로 말을 걸었을 때 바로바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자연스러움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많은 영어 표현들,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을 읽다 보니까 그냥 이게 입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영어로 말을 걸었을 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실 때 특별히 이제 말하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한국어로 된 책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한국어 교과서가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제 회화 부분을 찾으세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고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그 교과서가 없다라면은 한국어로 된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본을 구하셔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분량만을 추려내세요. 두 번째로는 교과서든 이제 대본이든 간에 한국어로 된 그 글을 소리를 내서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번씩 3달 정도를 이제 반복을 해서 읽으세요. 자, 세 번째로는 그 글을 소리내서 읽으실 때에는 그 글의 내용을 다 이해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는 것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한국어로 된 책을 여러 권을 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권만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한 권을 집중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루에 10번씩 3달을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에 그 소리들이 다 녹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뭔가 말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거의 반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들. 수업을 듣는 어떤 의식적인 작용과는 좀 다른 세계인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것일까요?
언어가 처음 나온 시점의 경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를 하면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무리지어 사는 것이 훨씬 자신의 생존에 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끔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소리에다가 매칭시키는, 그리고 소리에 매칭된 생각을 내가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로 인코딩하는 것과 소리에 담긴 뜻을 디코딩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언어 활동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국어를 배우던 과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모국어를 잘 말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모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말하는 걸 반복적으로 습사를 해야 되고, 듣기와 관련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이제 말하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방식대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어떤 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단 10분만 투자하시면 한국에 오셔서 물건을 사실 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밑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 있는데요. 그걸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면 그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알람이 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채널의 팬이 되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